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이 우리가 심리학 또는 교사학습과 연동된 이 개념은 필히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 전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험에 교육행정제 뭐 7구 9급에는 자주 나와요. 자, 이 학습 전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습 전이에 뭐예요? 바로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수직적 전이라든가 수평적 전이 이거 말고도 일반 전이나 또는 특수 전이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 전이라는 건 뭐야?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평적 전이는 뭐죠? 한 차원에서 특수한 다른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사실상은 이 연동되는 거, 학습이 사실상은 이어지는 거, 영향 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이는 뭐야? 하나의 원리, 하나의 개념 이해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전이되는 거. 그리고 특수적 전이는 뭐야?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영역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수평적 전이를 보통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뭐예요? 그건 일반적 전이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교과 형식을 딱 배우면 그게 어떤 지적 능력 몇 개를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회적 실상 또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 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학년이 거듭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고차원적으로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수익적 전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사칙연산 중에서 세마기를 갖다가 배웠는데 이거를 가계에서 거스름돈을 뭐 우리가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거를 내가 적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특수적 전입니다. 하나의 특수한 학습 상황이 다른 특수 상황과 하나랑 연결됐을 때 이건 수평적이면서도 특수적 전이죠. 이해하시겠죠? 요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이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학습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전이가 잘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학습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행학습의 정도가 철저할 때. 그다음에 시간적 간격이 근접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 학생의 이해 정도. 가령 원리라든가 방법을 잘 이해할 때. 그다음에 다섯째 있는 게 학생의 능력이라는 건 지적 능력. 머리가 좋을 때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태도가 있는데 이건 동기가 즉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죠. 이렇게 해서 총 나눠보면 6가지쯤 돼요. 근데 여기서 학습 유사성이라는 개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우리가 이 반도라의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 해도 보면은 숙달 경험, 성공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과 비슷한 과제, 조건, 난이도를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이도 잘 돼요. 이 학습 유사성이라는 거는 전학습과 후학습 사이가 어땠나? 유사한 조건, 환경 또는 뭐 난이도 어떤 방법들, 평가 요소가 있을 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배울 때 뭐예요? 이전에 했던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그걸 유사한 어떤 동질적 문항들을 많이 연습함으로써 우리가 사고력이라든가 또는 거기 있는 이론들을 좀 더 맥락적으로 우리가 맥락화도 있었잖아요. 정교화에서 정보처리원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이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학습 유사성, 그다음에 선행학습이 철저할 때, 시간관계 근접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의 능력, 지적력이 우수할 때, 또는 아니면 우리가 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전이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전이의 유형.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